여보,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어떻대? 별일 없대? 별일 없어. 의사 선생님도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걱정 말래. 저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래, 원래 나이 들면 건망증도 심해지고 밥맛도 없어지는 거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0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우리의 평온한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환자분, 정밀 검사 결과 위암 3기입니다. 최대한 빨리 내원하셔야.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제 얼굴을 살피던 남편은 저의 굳어진 표정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는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여보. 내가 뭘 좀 먹어서 체했나 봐.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깊은 공포와 처절한 절망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그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의 굳게 닫혔던 감정들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입원 수속을 밟는 내내 남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모든 절차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는 우리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제 전화로 전달했던 진단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위암 3기, 치료가 시급하다는 말과 함께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도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무뚝뚝함을 보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낯선 침묵이 너무나도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평생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늘 마음속에 감추고 살았죠. 어린 시절 혹독한 가난 속에서 가장으로서 일찍이 책임감을 배워야 했고 힘든 세월 속에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가장이라는 짐은 그의 감정을 억누르는 견고한 껍질이 되었습니다.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날에도 분해서 잠 못 이루는 밤에도 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제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 좀 해요. 여보라고 말하면 그는 그저 괜찮소? 남자가 뭘 그래 하고 짧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그의 삶은 강철 같은 무뚝뚝함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실에 누운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굳건한 나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앙상하게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온몸에 난 구멍처럼 모든 빛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평생을 가장으로 든든하게 가족을 지켜오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세상의 풍파를 맞닥뜨린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내가 당신 곁에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굳게 다문 입술과 돌아눕는 뒷모습 앞에서 저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을 외로운 섬에 가두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이젠 어떤 작은 감정의 동요조차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하고 무표정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제 손길을 피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섬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듯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의 옆에 그가 만들어 놓은 외로운 섬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섬 안으로 들어갈 수도 그를 섬 밖으로 끌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제자리 걸음할 뿐이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찾아가 그에게 말을 걸고 좋아하는 음식을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저의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나 의사들이 들어와 그에게 말을 걸 때만 겨우 형식적인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라는 듯 현실을 회피하려는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병을 혼자 감당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동안 쌓였던 모든 회한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걸까? 저는 그에게 다가가려 애썼지만 그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도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은 그 어떤 암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끔찍한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남편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그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먹던 것을 토하고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고통을 저에게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작은 손길조차 거부하고 밀어냈습니다. 그는 밥을 거부했고 제가 떠먹여 주려는 숟가락을 뿌리쳤습니다. 마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 밥 먹고 힘내야 해, 여보. 제가 애써 말해도 그는 그저 고개를 돌리거나 손을 들어막을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그의 입에서 날마다 가시 박힌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 거요? 당신이 여기 이러고 있다고 병이 나을 줄 아시오? 혹은 괜히 당신 인생도 망칠 셈이오? 당신은 당신 인생이나 사시오. 날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가시가 박힌 듯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를 밀어내는 그의 차가운 말에 저는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이 혹시라도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까봐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이 모든 독한 말들이 병 때문임을 알기에 나는 그저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저의 인내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그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태도와 독한 말들은 저의 마음을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간혹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병실을 박차고 나가 복도에서 울분을 토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나를 밀어내는 거지? 나는 당신 아내인데 온갖 원망이 밀려왔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다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병약한 모습은 저의 모든 분노를 한순간에 사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물러서면 그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굳건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고통에 겨운 듯 침대 위에서 괴로운 잠꼬대를 했습니다. 그의 신음소리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 했습니다. 땀으로 축축한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옆에 다가가서 그의 땀범벅이 된 메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제 손길에 남편은 움찔하며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잠꼬대인 듯 혼자 치러. 하고 웅얼거렸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
그는 혼자인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강하고 무뚝뚝했던 남편의 숨겨진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는 혼자서 이 병을 감당해야 한다는 막대한 공포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문득 우리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하객 앞에서 멋쩍어하며 얼굴을 붉히던 남편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직 제 손을 꽉 잡으며 여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동지야라고 속삭여주던 순간 퉁퉁했던 젊은 시절의 그 손은 이제 50년이 지나 가늘고 메마른 그리고 병약해진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맹세를 기억했습니다. 동지, 평생을 함께할 동지. 저는 그의 손이 다시 따뜻하고 든든해지기를 바라며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없이 등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공기 같다고 생각했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그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곧 저의 모든 존재 이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아직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의 옆을 지키는 것이 저의 마지막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존재는 남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남편의 텅 빈 눈빛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눈빛은 저의 심장을 산산이 부수고 제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차라리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하고 기도했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차가운 현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고 모든 감정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남편의 곁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뿐이었습니다. 저의 삶은 온전히 남편의 병에 갇혀버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제가 즐겨 듣던 음악도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다니며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난폭했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병실을 탈출하려 했습니다. 저는 놀라 그를 쫓아가 붙잡았지만 남편은 저를 완강히 뿌리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당신을 몰라. 당신 누구야? 나를 내버려둬.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던지는 날카로운 말들에 온몸이 찢기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저를 보며 다른 병실의 환자 보호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저에게 왜 저렇게까지 고생하는가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모든 희망과 사랑이 사라진 듯한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근처 작은 여관방에서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남편은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십 년간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회한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평생 당신의 뒤만 쫓아다녔는데 이제 와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한때 제가 사랑했던 굳건했던 남편의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잃었고 저 자신도 잃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남편이 잠꼬대로 속삭였던 혼자 싫어라는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그 작은 외침 속에 담긴 두려움과 외로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현실이 되어 그는 기억 속에서 저를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저의 모든 사랑과 헌신은 그에게 닿지 않는 외로운 외침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 기억을 잃은 그를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으라고. 저는 남편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그가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병 때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는 대신 저의 상처와 서운함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기억은 저를 잊었지만 저는 그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제게는 그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가 혼자 남겨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를 혼자 두는 것은 제가 제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낯선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가 제 손을 뿌리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의 아내.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지난 추억들을, 우리의 첫 만남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행복한 순간들을. 그의 기억이 저를 잊었다면 제가 그의 기억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를 위한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모든 존재 이유를 찾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병실 창밖만 바라보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먹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굳이 자신을 더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과 무관심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저에게 남편의 상태를 걱정하며 환자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병에 걸린 자신의 모습이 저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이래? 나 당신 안 본다고. 나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 저는 매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간호사처럼 그를 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무감만으로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움직일 마지막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혼자가 아님을 온몸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병실을 나와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미용실 의자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지친 얼굴에 나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당신도 이겨낼 수 있어. 단호하게 미용사에게 말했습니다. 전부 깎아주세요. 남김없이요. 미용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칼이 하나둘씩 바닥으로 떨어져 나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오랜 고민과 두려움도 함께 잘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이 사라지고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습니다.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도 나를 거부할 수 없을 거야 하며 저는 삭발한 머리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남편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그는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의 삭발한 머리를 본 그는 순간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살짝 벌리며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무관심과 냉대가 사라지고 충격과 혼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침대 옆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마르고 가늘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불러주었던 노래였습니다. 그 서툰 노래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제 목소리 속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노래를 마치자 남편의 굳게 닫혔던 감정의 댐이 마침내 터져버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참았던 슬픔을 터뜨렸고 거친 흐느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흐느낌 속에서 저는 그가 얼마나 혼자 외롭고 두려웠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몸은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마른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의 흐느낌, 그의 모든 고통을 제가 온전히 받아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서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서로의 체온과 존재를 다시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암 선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죽을까봐 무서웠어. 당신 혼자 두고 갈까봐. 나 죽는 게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오. 당신을 혼자 남겨두는 게 너무나 무서웠어.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고백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의 냉대가 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느끼는 두려움 속에서 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보다 제가 혼자 남겨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그의 눈에는 비로소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진정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것을 멈추고 먼저 저에게 손을 잡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했어.
혼자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혼자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안도감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암 진단과 투병이라는 혹독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손을 잡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산책이었지만 그 작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햇살 아래 남편의 마른 어깨를 쓰다듬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었고 그는 나의 손을 꽉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삭발한 머리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속에 담긴 그의 눈빛은 다시 따뜻한 온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서로에게 해주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진심, 미안하다는 사과. 고난 속에서 터져나온 이 진심들은 우리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고 깊은 믿음으로 굳혔습니다. 암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뜨겁게 불타오르기보다는 깊고 잔잔한 호수처럼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성실히 치료에 임했습니다. 회복의 과정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우리에게 단순히 투병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되는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면 함께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고 젊었을 때 해보지 못했던 소소한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은 퇴원했습니다. 완치 판정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병이 우리에게 준 상처는 깊었지만 그만큼 더 소중한 것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침묵이 아닌 서로의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은 더 이상 신문을 먼저 펼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먼저 마주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사랑해요, 여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꽉 잡아주며 말없이 그의 모든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위암 진단은 종말이 아니라 잊었던 사랑을 되찾아준 선물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삶의 모든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한 나날들을 보냅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었던 고난 속에서 비로소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이제 50년의 침묵이 깨지고 가장 힘겨운 황혼의 고난을 이겨낸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남편의 결단과 저의 삭발 이후 우리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고통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50년 동안 서로에게 쌓아두었던 침묵과 오해는 그제야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암이라는 잔인한 병이 우리에게 준 것은 이별의 예고가 아니라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강한 가장이어야 한다는 짐 때문에 괜찮다는 말 뒤에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저에게 기댈 수 있는 나약함을 허락하지 못하고 제 서운함에만 몰두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밀고 그의 앞에 섰을 때
저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자신의 방어막을 내리고 저에게 기대어 올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이나 무뚝뚝한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가장 추하고 약한 모습까지도 기꺼이 끌어안으며 짐을 나눠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마침내 상처를 품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사랑한다는 그 흔한 한마디가 어쩌면 고통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치유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혹독한 고난 속에서 비로소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후회 대신 충만함만이 남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지혜를 더하는 소중한 이야기를 꾸준히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